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전작가 조교수 이동환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저희 연구실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실의 명칭은 머신 디시전 인텔리전스 앤 러닝 리서치 그룹이라고 해서 이제 주로 인공지능, AI, 머신러닝 또는 이제 강화학습과 같은 그런 인공지능 기법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그룹입니다. 또한 제어 이론과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리서치 그룹에서는 주로 이제 어, 가장 메인 토픽은 강화학습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강화학습 어플리케이션 쪽도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화학습과 연관된 머신러닝, 컨트롤과 같은 분야도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여러 분야들의 어떤 교집합에 해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연구 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전 연구와 현재 연구 토픽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 토픽은 주로 제어, 최적화, 그리고 강화학습 이 세 가지 분야에 이루어져 있고요. 그것에 이제 교집합에 해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연관성을 가지고 하는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에서 주로 이제 선형, 비선형 시스템에 대한 스테빌리티, 스테빌라이제이션, 그리고 하이브리드나 스위칭 시스템에 대한 안정도에 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 강화학습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저희 연구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핫한 토픽은 제어 이론과 강화학습 이론을 결합해서 여러 가지 기존에 알려져 있지 않은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내는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논문 실적을 여기 슬라이드에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제 특히 제어 쪽에 있는 그런 대표적인 연구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주로 오토매틱 IEEE 트랜잭션 온 오토매틱 컨트롤과 같이 탑 저널들에 많이 게재를 하였고요. 최근에 이제 2개 정도의 논문을 다시 이제 제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AI 강화학습 쪽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논문들을 출판하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CML과 ICD-RIPS와 같은 그런 유명한 그 해외 AI와 관련된 학회들에 좀 많이 제출을 했거나 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룹에서 현재 하고 있는 토픽들에 대해서는 이제 강화학습이 가장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의 해석, 분석 또는 새로운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디자인하는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는 현재로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좀 강화학습을 활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으면 조금 확장할 계획이고요. 생각을 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로보틱스, 셀프 드라이빙 카와 같은 어플리케이션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어나 최적화, 머신러닝과 같은 다른 토픽들도 같이 이제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저는 이제 저희가 했던 저와 이제 저희 연구실 멤버들이 했던 몇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로 이제 오늘 소개시켜드릴 그런 연구들은 주로 이제 강화학습 쪽에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강화학습에 필요한 강화학습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 지식들을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학습에서 이제 주로 저희가 강화학습이라는 것이 일단 동적인 환경에서 순차적인 어떤 결정 이론을 이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최적의 룰을 찾는 것이 강화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강화학습에서 저희가 이제 동적인 환경을 모델링할 때 말콥 디시전 프로세스라고 하는 그런 수학적인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콥 디시전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말콤 디시전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이제 액션과 현재 상태인 스테이트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인 스테이트에서 스테이트는 S로 표현되고 액션은 A로 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스테이트 S에서 액션 A를 취했을 때 현재 스테이트가 다음 시간의 스테이트 SK 플러스 1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현재 시간이 0이고 현재 스테이트가 S0면은 이때 액션 A0를 취했을 때 스테이트가 S1으로 이제 전이를 하게 되는데 이때 그 전이된 것이 이제 확률적으로 다음 스테이트로 진행이 되고요. 그 확률 분포가 이와 같은 이제 확률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테이트가 하나 진행될 때 리워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워드가 이제 R0 시간 0에서 발생한 리워드라고 해서 R0라고 표기를 합니다. 또 시간 1에서 현재 스테이트가 S1이고 마찬가지로 액션 A1을 취했을 때 스테이트가 다음 스테이트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리워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원리로 현재 스테이트와 액션에 대한 어떤 동적인 결과가 모델링 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라고 하는 그런 확률적이고 수학적인 모델이고요. 말코프 디시전 프로블럼 또는 MDP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소개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같은 말코프 디시전 프로세스에서 액션을 매 순간 선택하는 그런 디시전 메이킹 룰을 폴리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폴리시라는 것은 현재 스테이트에서 액션으로의 어떤 함수가 되겠고요. 이와 같이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코프 디시전 문제라는 것은 이런 말코프 디시전 프로세스에서 최적의 어떤 정책을 찾는 것이 말코프 디시전 프로블럼 또는 MDP라고 합니다. 이때 이 최적이라는 것의 의미는 다음에 값을 최대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말합니다. 그래서 값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이제 폴리시 파일을 가지고 디시전을 내렸을 때 리워드의 총합, 그런데 여기서 감마 K라는 것은 이제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서 리워드의 양을 좀 디스카운트해서 점점 줄여나가는 데 쓰이는 그런 개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리워드의 합의 기대값을 최대화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바로 옵티멀 폴리시라고 하고 파이스타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코프 디시전 문제는 여러 가지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어떤 동적인 환경에서 결정을 내리는 문제가 거의 다 대부분 말코프 디시전 문제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의 어떤 로봇이 결정을 내린다든지 셀프 드라이빙 카라든지 인공지능, 메디컬 서비스와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이라는 것은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알고리즘을 의미합니다. 알고리즘을 의미하는데 경험을 이용해서 우리가 모르는 환경에서의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디시전 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통칭해서 강화학습이라고 합니다. 이 동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아타리 게임을 이제 플레이하고 있는 것이 사람이 아니고 컴퓨터 강화학습 에이전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화학습 에이전트가 처음에 이제 게임을 플레이한 방법을 모르지만 계속 경험을 쌓아가면서 점점 이제 게임 플레이를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강화학습이 이제 학습을 점점 함에 따라서 이와 같이 플레이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요령을 체득을 해서 좀 더 높은 스코어를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을 간단하게 여기서 묘사를 한 건데 환경이 있고요. 에이전트가 이제 강화학습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액션을 취하고 환경은 그에 따른 어떤 관측과 리워드를 제공을 합니다. 관측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스테이트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에이전트가 특정 행동을 했을 때 저희가 보상을 계속 그 행동을 할 때마다 주면은 그 에이전트가 그 보상을 받고 그 보상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계속 그 행위를 반복을 하고 또 강화해서 학습하는 것을 바로 강화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뭐 학습을 시키는 그런 과정도
일종의 강화학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하게 되면 바로 이제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강화학습은 전통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좀 더 많은 알고리즘들이 많이 개발이 됐는데, 뭐 예를 들면 템포럴 디퍼런스 러닝이라고 초기에 이제 최초의 강화학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이제 알고리즘이 있고요. 그 후에 큐러닝이라고 하는 그런 좀 더 발전된 강화학습과 그 후에 뭐 살사라든지 엑터크리틱 폴리시 그레디언트와 같은 어떤 전통적인 강화학습들이 이 시기에 좀 개발이 됐고요. 최근에 이제 좀 더 최근에 그 강화학습들이 이제 좀 더 많이 발전을 해서 그레이디언트 TD, 딥큐러닝과 같은 이제 여러 가지 강화학습 알고리즘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강화학습은 최근에 많은 그 성공을 거뒀는데요. 2015년도에 아타리 게임을 플레이하는 강화학습이 성공했고, 이때 이제 딥러닝과 강화학습을 잘 조합을 해서 아타리 게임을 사람보다 더 잘 플레이를 잘하는 그런 아타리 게임 플레이어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2017년도에 알파고가 이제 등장을 해서 이세돌과 격돌해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최근에 알파스타라고 해서 2019년도에 스타크래프트 플레이하는 그런 강화학습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프로게이머와 대결을 해서 이제 높은 승률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강화학습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로보틱스나 뭐 여러 가지 뭐 리소스 매니지먼트와 같은 어떤 디시전이 필요한 분야에서 많이 적용이 되고 적용하기 위해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주로 이제 강화학습 이론을 하는데 이제 주로 저희가 하는 것은 강화학습 알고리즘에 이제 이론적인 어떤 해석을 더하는 것을 요즘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최근 강화학습이 굉장히 이제 성공적이었지만 아직 이론적인 기반 없이 이제 그런 발전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갭이 있습니다. 이론과 실제의 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메꾸는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저희가 요즘 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제어적 관점에서 강화학습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한다든지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그런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소개시켜드릴 연구는 이제 큐러닝, 아까 말씀드린 큐러닝을 스위칭 시스템이라고 하는 특수한 어떤 다이내믹 시스템으로 표현을 해서 해석을 하는 그런 연구를 하였고요. 이것은 이제 뉴립스 2020년도에 발표가 된 연구입니다. 큐러닝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Q 함수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Q 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Q 함수라는 것은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기대값입니다. 그러니까 리워드 합의 기대값인데 제일 최초의 액션과 스테이트가 제일 최초의 스테이트가 S고 제일 최초의 액션을 A를 취했을 때 그러면 그 액션과 스테이트가 여기에 지금 입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액션은 파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폴리시를 가지고 취하게 됐을 때 그 기대값이 바로 이제 Q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축이고요. 각 시간마다 리워드가 이렇게 발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선 최종 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최초 시간 0에서 스테이트가 S고요. 네, 액션 A를 취하게 됩니다. 그 이후의 액션은 모두 이제 파이라고 하는 폴리시를 가지고 취하게 되겠고요. 그때 발생하는 모든 리워드를 이렇게 더해서 기대값을 취하면은 바로 그게 Q 함수가 되겠습니다. Q 함수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모든 장기적인 효과, 그러니까 현재 스테이트가 S고 현재 스테이트 S에서 액션을 취했을 때 롱텀의 이펙트, 즉 기대값, 그 리워드 합의 기대값으로 표현되는 어떤 롱텀의 이펙트를 하나의 함수로 함축해서 표현한 것이 바로 Q 함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현재 저희가 스테이트가 S일 때 액션을 A0로 취했을 때
취한 다음에 그 후에는 이제 저희가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때는 이제 미래에는 파이라고 하는 정책을 가지고 액션을 취하게 되고요. 그때 이제 리워드 합의 기대값이 바로 Q 함수가 되겠습니다. Q 파이, 그러니까 슈퍼스크립트에 이제 파이가 들어가게 되겠고요. 파이는 여기서 나오는 파이는 바로 이제 저희가 현재 시간 이외의 시간에 쓰는 정책을 바로 여기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액션을 취했을 때 이것이 롱텀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바로 이제 숫자로 함축해서 나타낸 것이 Q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992년도에 개발된 Q 학습이라는 것은 최적의 Q 함수를 찾기 위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1992년도에 개발됐고 이와 같이 간단한 알고리즘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 항에 이 항은 이제 바로 temporal difference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식을 보시면은 이제 그 말컵 디시전 프로세스 모델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이 스테이트하고 액션의 어떤 샘플만 있으면은 이 학습을 구동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델 없이 환경에 대한 어떤 지식 없이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제 큐러닝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전체적인 강화학습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그리고 또 큐러닝에서 이제 또 다른 중요한 것은 이제 이 QK가 K가 무한대로 갈 때 이제 QK가 점차적으로 최적의 Q함수인 Q스타로 수렴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Q스타를 저희가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구한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옵티멀 폴리시 또는 최적의 정책을 이 수식을 가지고 저희가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Q함수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을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저희가 이제 했던 연구가 이 Q함수의 수렴성, 지금 말씀드린 이 수렴성을 기존에도 물론 증명이 됐지만 저희는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증명을 해냈고 그것은 이제 약간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Q함수를 다이내믹 시스템 또는 제어적인 관점으로 본 다음에 해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일단 Q 학습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그래서 일단은 히스토리를 좀 보면 Q학습의 수렴성을 증명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Q러닝을 개발한 사람이 내놓은 어떤 최초의 증명이고요. 하지만 이게 약간 특수한 과정을 했기 때문에 약간 불완전한 증명으로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좀 이제 좀 메인에 좀 주류로 자리 잡은 어떤 증명 방법들이 소개된 논문들입니다. 특히 이제 세 번째는 이제 ODE 어프로치라고 해서 다음과 같은 스텝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큐러닝은 이와 같은 어떤 스토캐스틱 알고리즘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것에 해당하는 어떤 연속시간 다이내믹 시스템을 모델을 일단 만듭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모사할 수 있는 어떤 컨티뉴어스 타임의 다이내믹 시스템 또는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 ODE로 표현되는 그런 알고리즘에 대한 모델을 만들고 이 모델의 어심토틱 스테빌리티를 증명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이 알고리즘의 수렴성을 증명하는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컨트리뷰션을 나열했는데요. 큐러닝에는 싱크로너스와 에이싱크로너스 큐러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싱크로너스라는 것은 이제 한 번 스텝에 모든 스테이트 액션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좀 더 현실성이 없는 학습 방법인데 이 싱크로너스 큐러닝에 대해서 ODE 어프로치를 적용해서 증명한 논문이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ODE가 싱크로너스 큐러닝에 이렇게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에이싱크로너스 큐러닝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증명이 있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아직 지금 여기서 소개시켜드릴 그 방법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다른 두 가지는 이제 ODE 방법을 쓰지 않았는데 저희가 쓴 것은 ODE 방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싱크로너스 큐러닝에 대해서 처음으로 ODE 어프로치를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간단하고 이제 어떤 통일적인 분석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어적인 관점을 제시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새로운 알고리즘의 어떤 개발을 촉진시킬 수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스위칭 시스템에 대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칭 시스템이 이와 같이 표현된다. 그래서 Continuous Time Dynamic System인데요. 여기서 이제 A는 매트릭스고요. 시그마라는 것은 이제 A라는 매트릭스가 이제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시그마라는 어떤 수가 변함에 따라서 A라는 매트릭스가 1부터 M까지 M개의 A라는 매트릭스가 이제 시시각각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스위칭을 하는 그런 모두가 변하는 그런 시스템을 바로 스위칭 시스템이라고 그러고요. 주로 이제 리니어 시스템을 좀 더 확장을 한 거고 좀 더 다양한 상황들을 제너럴라이즈 한 거죠. 제너럴하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들을 표현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오프 컨트롤이나 바운싱 볼을 모델링할 때 이런 스위칭 시스템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큐러닝을 이제 저희가 수렴성을 다이내믹 시스템 또는 OD 어프로치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썼습니다. 먼저 여기서 큐러닝 방법이 있고요. 큐러닝의 어떤 이터레이션이 여기 표현되어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는 OD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Continuous Time Dynamic System 모델을 만들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OD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거의 어시mptotic stability 또는 수렴성을 증명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OD 모델을 스위칭 시스템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인 스위칭 시스템은 아니고 여기 지금 상수 텀이 들어가 있어서 스위칭 어파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 바뀌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 스위칭 시스템의 수렴성이나 을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고 특히 어파인 텀이 여기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더 증명이 어렵게 됩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그 어파인 시스템의 upper compression system, lower compression system 이렇게 두 가지 비교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upper compression 시스템은 스위칭 시스템이고요. lower compression 시스템은 리니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이제 특별한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두 개의 시스템의 수렴성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한 가지 저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이 upper compression 시스템이 원래 시스템을 위쪽에서 감쌉니다. 그래서 바운딩을 하고 lower compression 시스템은 원래 시스템의 그 솔루션을 아래쪽에서 바운드로 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샌드위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두 개의 수렴성을 증명함으로써 저희가 오리지널 시스템의 수렴성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이 여기 간단하게 나와 있고요. 이게 지금 거기서 지금 이게 로어 컴프레션 시스템이고 이게 어퍼 컴프레션 시스템이고요. 이거의 트래젝토리가 오리지널 시스템의 트래젝토리를 위쪽 아래쪽에서 감싸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로어 컴프레션 시스템과 어퍼 컴프레션 시스템의 수렴성을 증명을 함으로써 그리고 샌드위치를 하기 때문에 오리지널 시스템의 수렴성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그림으로 설명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오리지널 큐러닝에 어떤 해당하는 그 OD 모델의 트래젝토리가 있고 항상 이제 어퍼 컴프레션 시스템과 로어 시스템의 그 트래젝토리가 위 아래쪽에서 감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이제 스위칭 시스템 모델의 수렴성을 증명했고 그걸 통해서 오리지널 큐러닝의 수렴성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그럼으로써 OD 어프로치를 가지고 큐러닝의 수렴성을 증명했고요. 이와 같은 접근법이 이제 이때까지 없었던 최초로 시도됐던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로 뉴립스에 저희가 이제 제출을 했고요. 그래서 억셉이 재작년에 이제 발표가 됐죠.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이제 제가 했던 것은 지금까지는 바로 이전 연구에서는 OD 모델인데 그 Continuous Time Dynamic System으로 모델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원래 디스크리트한 그런 알고리즘이 큐러닝인데 그거를 Continuous Time으로 바꿔서
증명을 하면서 그 컨티뉴어스와 디스크리트의 어떤 갭이 있기 때문에 증명이 좀 더 어렵고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내추럴하게 디스크리트 타임에서 해석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디스크리트 타임 스위칭 시스템을 가지고 큐러닝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결과는 지금 저널에 제출돼서 리뷰 중에 있고요. 간단하게 소개시켜주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개념은 이와 같은 큐러닝과 같이 이제 같은 알고리즘을 이렇게 스토캐스틱 리커시브 알고리즘으로 제너럴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연구에서는 저희가 컨티뉴어스 타임 다이내믹 시스템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시켜드린 연구에서는 이거를 디스크리트 타임 다이내믹 시스템으로 바꿔서 이제 모델링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큐러닝 알고리즘을 고려를 합니다. 고려를 하고 여기서 이제 스텝 사이즈가 알파라는 게 스텝 사이즈인데 이거를 이제 컨스턴트 스텝 사이즈라는 것은 이제 알파를 상수로 두겠다는 거죠. 근데 보통 디미니싱 스텝 사이즈라는 것을 쓰는데 그거는 이제 알파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스텝 사이즈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컨스턴트 스텝 사이즈를 쓸 거고요. 그리고 이게 큐러닝의 이터레이션인데 저희는 이제 이와 같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평균을 취한 이터레이션을 쓸 겁니다. 그거의 수렴성을 증명할 거고요. 이 Q틸다라고 표현을 할 건데 이 Q틸다는 사실 리커시브하게 이거를 다 저장해서 평균을 취할 필요 없고 이렇게 리커시브하게 Q틸다를 업데이트를 하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모든 Q에 대한 평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지금 이제 Q틸다에 대한 수렴성을 증명을 할 거고요. 알고리즘은 살짝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리지널 큐러닝이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평균을 취하는 그 이터레이션을 구하는 스텝이 하나 추가가 되고요. 그래서 이 큐러닝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제 약간 컨티뉴어스 타임 모델과 비슷하게 저희는 이거를 디스크리트 타임 스위칭 시스템 모델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게 되고요. 여기서 이건 노이즈 텀이 되게 랜덤한 노이즈 텀인데 컨티뉴어스 타임과 다르게 이제 이렇게 랜덤한 노이즈가 살아남게 되죠. 컨티뉴어스 타임은 이게 이제 없어지는데 그리고 어파인 텀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두 가지 텀 때문에 수렴하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컨티뉴어스 타임 스위칭 시스템 어프로치하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이 오리지널 시스템 자체는 너무 이 어파인 텀이 있기 때문에 수렴성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요. 저희는 이거를 이렇게 두 가지 마찬가지 어퍼 컴패리즌 시스템, 로월 컴패리즌 시스템을 구해내고요. 이 두 개가 오리지널 시스템의 솔루션을 위쪽과 아래쪽에서 감싸고 샌드위치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위쪽과 아래쪽 시스템의 수렴성을 증명함으로써 오리지널 시스템의 수렴성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로월 컴패리즌 시스템의 솔루션과 어퍼 컴패리즌 솔루션이 오리지널 시스템을 이렇게 감싸는 것을 여기 제가 표현을 해놨고요.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이 사실을 이용해서 저희가 Q틸다의 어떤 수렴성을 이와 같은 식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n이 마지막 이터레이션 넘버고요. 그래서 n이 증가할 때마다 Q 스타, 옵티멀 Q와의 거리가 인파이니트 놈의 거리가 이와 같이 오른쪽 향으로 바운드가 됩니다. 근데 이때 n이 증가할수록 이제 이쪽 텀은 제로로 가게 되겠죠. 이쪽 텀은 이제 사실상 아주 저희 작은 어떤 에러 텀으로 남게 되는데 알파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텀도 작아집니다. 비례해서. 그렇기 때문에 알파를 스텝 사이즈죠. 알파가 스텝 사이즈인데 스텝 사이즈를 아주 작게 만들면 이 남아있는 에러 텀도 이제 저희가 원하는 만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증명을 하게 됐고요. 이제 주로 사용한 툴은 리니어 시스템에서 쓰이는 리아프노프 티어리를 사용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간단한 말곱 디시전 프로세스, 말곱 디시전 프로블럼에 대해서 저희가 그 스위칭 시스템 모델의 어떤 트래젝토리를 비교를 한 거죠. 그래서 어퍼 컴프레스 시스템, 로워 컴프레스 시스템과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로워 어퍼 바운드 하는 것을 시뮬레이션적으로 보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큐러닝을 컨티뉴어스 타임 스위칭 시스템 모델로 바꿔서 해석을 하고 디스크리트 타임 스위칭 시스템 모델로 바꿔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증명을 하는 것이 이제 최근에 저희가 했던 연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최근에 또 몇 개의 논문을 좀 더 썼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Regularized Q-learning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을 했는데 이제 ICML 2020년도 제출을 했고요. 저희 석사 학생인 윤환동 학생과 같이 작업을 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리니어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쓴 큐러닝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다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해서 수렴성을 증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리니어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이라는 것은 어떤 선형함수로 Q 함수를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는 기법이고요. 스테이트 스페이스하고 액션 스페이스의 사이즈가 클 때 이와 같이 리니어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리니어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을 썼을 때 큐러닝 알고리즘이 이렇게 앞부분에 되겠는데요. 이제 세타라는 것은 이제 그 Q 함수의 파라미터죠. 어프록시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쓰는 그 파라미터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Q 대신에 이 세타를 업데이트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고요. 원래 이제 오리지널한 이런 큐러닝과 리니어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을 같이 쓴 알고리즘은 수렴성이 증명이 안 되고 이제 발산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것은 여기다가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추가를 해서요. 이것이 어떤 어프록시메이션한 솔루션으로 수렴을 한다는 것을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이전에 저희가 썼던 컨티뉴어스 타임 시스템 아날리시스를 활용을 해서 이 알고리즘의 수렴성을 증명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업적은 이제 큐러닝과 리니어 함수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을 같이 사용한 알고리즘에 대해서 수렴성을 증명했고 특히 싱글 타임 스케일 기법을 써서 수렴성을 증명을 했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그런 컨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또 최근에 이만동 학생과 같이 쓴 논문이 이제 Finite Time Analysis of Asynchronous Q-learning under Diminishing Step Size from Control Theory View 이와 같은 논문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큐러닝을 이제 다시 저희가 고려를 하겠고요. 아까 전에 알파가 컨스턴트였는데 여기서 지금 저희는 알파가 이제 디미니싱 스텝 사이즈 계속 줄어드는 K가 증가할 때마다 줄어드는 스텝 사이즈를 썼다는 차이가 있고요. 이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수렴성을 증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컨스턴트일 때는 어떤 에러 텀이 남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알파를 계속 디미니싱 스텝 사이즈를 쓰면은 그런 컨스턴트한 에러까지도 줄일 수가 있고요. 또 그에 따른 스텝 사이즈, 컨버전스 레이트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 K는 이와 같이 표현됩니다. A와 B는 어떤 양의 상수고요. 이와 같이 이제 디미니싱 스텝 사이즈를 사용했을 때 이와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QN, N이 마지막 그 이터레이션 넘버고요. 에러가 이와 같이 바운드가 되고요. n이 증가할 때 이 텀은 0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컨버전스와 컨버전스 레이트를 다 구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 기반으로 하는 어떤 알고리즘은 이제 기반으로 하는 아날리시스 기법은 저희가 개발한 디스크리트 타임 스위칭 시스템 아날리시스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이제 IID 샘플링과 말코비안 샘플링 둘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고려를 해서 수렴성을 증명을 한 것이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최근 연구까지 좀 소개를 시켜드렸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은 강화학습 알고리즘의 어떤 해석과 새로운 알고리즘 개발, 이렇게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지금 나아갈 생각이고요.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로보틱스나 셀프 드라이빙 카, 여기 좀 어플리케이션, 강화학습을 적용해서 어플리케이션 또는 뭐 딥러닝을 적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장기적인 목표로는 제너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화학습, 딥마인드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기법들을 이제 통합적으로 적용해서 같은 일반 인공지능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 저희의 어떤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